자, 이번 시간은 수시 지원의 이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수시 지원을 위한 준비와 전형 읽는 방법 위주로 좀 준비를 할 거, 뭘 지원을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라는 해석이 좋다. 네. 네,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, 자, 일단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요, 일단은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, 특히 우리 고3 친구들, 수험생 여러분들, 올해 시험 많이 봤잖아요. 제가 생각하는 정시 지원 가능구는요, 전년도 11월 달서부터요. 그러니까 고2 11월 거서부터 보셔야 되고, 우리 뭐 N수생분들은 올해 거만 보셔도 되겠지만, 아무튼 여기서부터 올해 3월, 4월, 6월, 7월, 이제 뭐 8월에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좀 있죠? 네. 여기에다가 9월 거까지 다 보셔야, 9월은 이제, 딱 원서 접수, 그러니까 가채점밖에 안 나오지? 네.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시 가능권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배치표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정시 가능군을 여기서 한두 장을 쓴다? 맥시멈 2개 대학은 쓴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한 장, 여기서 한 장,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대학은 합쳐서 합 2개 대학은 좀 정시 가능권 대학을 쓰시는 게 맞되, 요 대학들은요, 수능 이후에 면접과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하셔야 납치당하지 않습니다. 진짜 정시 잘 나오면 어떡해. 할렐루야 땡큐. 네. 자,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 그렇게 여기서 한 4장 대학을 3, 4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. 6월 이후서부터 이제 보세요. 자기가 A 스타일인지 B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일단 상황이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상승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한 과목 정도는 하락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,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잘 풀었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있고 내신 수능도 괜찮고 그다음에 논술도 좀 준비하고 있고 체력도 좋고 더위에도 강하다. 근데 B 학생은 좀 주요 과목에서 떨어졌다. 수능 성적이. 그리고 또 찍은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별로 좋지도 않다. 그리고 또 내신 대비 위주로 난 해왔다. 그리고 내신도 이 정도다. 그리고 관련 활동도 좀 있다. 그러면 결정하시는 게 맞죠. A 학생은 정시에 조금 더 주력, 그 다음에 B 학생은 수시에 조금 더 주력. 그러니까 제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올인하고는 다른 겁니다. 두 분 다 수시 정시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분은 혹시 모를 정시에서의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을 대비해서 수시를, 그리고 약간 최저도 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약간 욕심내보는 수시를, 그 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는 자기 어떤 내신으로만 가기보다는 수능 최저까지 활용해서 대학이나 학과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, 이해되셨나요? 네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성적도 받았고 7월달 성적표도 곧 있으면 받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좀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날짜도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. 곧 이제 D-100일이네요. 네. 참 매년 100일 때마다 학생들 막 100일주를 먹는다는, 난 진짜 좀, 진짜.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아무튼 안 됩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다. 날짜들도 잘 봐두세요. 자, 그래서 대입 전형을 읽으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, 교과는 아무래도 정량적이고 학종은 아무래도 정성과 정량이 좀 섞여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들 있는데, 일단은 뭐 추천서는 이제 다 없어졌고, 이런 것들이 좀 많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, 학생부 교과를 몇 퍼센트 뽑는다라는 건 뭐냐면, 우리는 내신 성적의 평균으로 볼 거예요. 내신 성적 평균치를 볼 거예요. 그래서 대학마다 전 과목을 보는지 뭐 주요 과목을 볼 건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, 내신이 안 되면 쓰지 마세요. 어차피 떨어지실 거예요. 그 뜻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, 그러니까 총 한 3개년치 보시면 돼요. 3개년치 입결을 보시고 얼추 맞다. 이게 뭐야? 얼추 비슷하다. 그러면 쓰시는 게 맞죠? 근데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
나는 꾸준히 향상됐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열심히 했고 나는 정말 전공 적합도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학생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. 근데 내신이 좀 부족해. 아, 그런 학생들은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을 쓰세요. 그 뜻이에요. 아시겠나요? 요게 대학에서 이런 언지를 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학생부는 내신으로 뽑는 거고 서류는 여러 가지를 다 볼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것도 방식이 단계별로 하는지 일괄 합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. 아시겠나요? 자,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느 게 더 내신이 높을지 내신이 크게 작용하는지 그런 거를 판단만 하시면 되겠지. 그러면 내가 어떤 전형을 해서 갈지를 선택하시면 되죠. 뭐냐면 이 중에 일단 단계별로 하면요 내신의 역할이 좀 세져요. 1단계에서는 내신을 좀 많이 보거든. 학생부로 뽑건 서류로 뽑건 간에 1단계에선 내신의 힘이 좀 세진단 말이야.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 내신의 역할이 조금 더 커요. 일괄 합산은 여러 가지 골고루 볼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요. 아시겠나요? 그러니까 내신이 좀 그 학교 입결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친구라면 단계별 전형을 쓰면 경쟁률이 훅 떨어지겠지. 1단계에서 뭐 적게는 뭐 2배수에서 많게는 6배수까지 뽑으니까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훅 떨어뜨리니까 일단은 경쟁률이 낮아지겠지.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지. 자,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드리면 이 4가지의 조합의 내신의 순서, 내신 입결의 순서만 아시면 돼요. 학생부 교과 단계별이 제일 높아요. 학생부 일괄 합산이 그 다음에요. 서류 단계별이 3번째로 높고요. 서류 100은 내신의 역할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. 아시겠나요?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은 1번, 2번, 3번을 좀 더 많이 쓰겠지? 그래요. 특목고 친구들, 전사고 친구들은 4번이 조금 더 많아요. 아시겠나요? 자, 요게 대학교에서 설계한 입시 전형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암시예요. 그래서 학생부 교과 단계별이 일단은 가장 내신 점수 역할이 크고 그 다음이 학생부 100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걸로 좀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부 100 전형 괜찮죠? 아니면 학생부 90에 출결 10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뭐 학생부 60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40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100. 뭐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면접 이런 식으로 합쳐버렸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이 일괄 합산이다. 학생부 100도 있지만 학생부와 서류와 뭐 면접, 뭐 학생부와 뭐 출결 몇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게 다 학생부 일괄 조금 내신이 낮아지죠. 그 다음에 3번째가 서류. 근데 서류라도 단계별이면 내신의 역할이 좀 있다.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특목고에서도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좀 더 쓰는 거 일반고에서도 학생부는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 내신이 좀 되는 친구들 괜찮다 한번 써보자. 네,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류 100이 일단 내신의 역할이 가장 적은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들도 많고 대부분 특목고를 많이 뽑으려고 한다라는 거 특목 자사고 전사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대학에서 설계한 건데 학생들이 이것저것 다 귀찮아. 특히 수능 최저 난 수능 최저 못 맞춰.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100 전형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다. 아시겠나요? 이거는 정말 내신이 정말 치솟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100 전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귀찮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큼 내신이 좋지 않으시면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.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몇몇 학과들은 서울대학교보다 더 높게 작용할 때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.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자료는 그냥 읽어보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한 가지 더 수시 지원하실 때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 그 구글 링크에도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연결해서 올려놨어요. 대학교 인재상을 꼭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대부분 요게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이렇게 겹쳐서 많이 쓰는데
대학교 인재상에 요런 내용들이 좀 많이 써 있다 그러면 요런 학교들은 요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. 이런 친구들은 학생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재되면 이런 걸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좀 깜찍한 것 같아. 부끄럽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 인재상 확인하시고 자주 보이는 단어로 유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특징에 맞게 마지막 학생부도 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그런 단어들을 좀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.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제 여러 대학교 인재상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인재상 파일 인재상들을 다 모아놓은 제가 보기엔 한 12개 정도 대학 빼곤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모아놓은 대학들 자료를 여기 구글에 가시면 제 거 그 페이지에 가시면요. 이게 또 설명드려야 되나? 네. 제 거 페이지에 가시면요. 뭐야, 누가 낙서했어? 네. 여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푸른색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거 해놨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 동영상 입구에 보면 여기 정보 이렇게 막 뭐 써 있잖아. 뭐 정보들 써 있잖아. 여기에 링크가 또 써 있어요. 여기에 뭐 요걸 누르시던가 요걸 누르시면 거기에 대학별 인재상 정리해 놓은 파일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셔서 인재상도 확인해 보시고 쓰기. 아시겠죠? 오케이. 그래서 수시 지원하실 때는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되 뭐 8번이나 9번은 뭐 누구든지 다 쓰시는 거고 여기서 꼭 인재상을 확인해 이건 아닙니다. 여기까지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7번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거니까 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쓰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엔 인재상이 큰 의미는 없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과 탐구형에서의 문제다. 그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되셨죠?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